테슬라는 어제 또다시 악재가 나왔습니다. 독일 공장 화재로 인해서 에어로바이러먼트 어제 약 31%까지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에어로바이러먼트는 제가 저번 주 목요일날 실적 발표하기 이틀 전인 이때 매수 타점을 공유해드렸었죠. 네, 안녕하세요. 2024년 3월 6일 킴스 미국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기준 3월 6일 수요일 장 시작 전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미국 증시 어제 어땠는지 확인해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 나스닥 종합지수 약 1.6%가량 하락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정확히 밑골이 닿으면서 장 막판에 반등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자, 나스닥 종합지수가 이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늘 상승하는 양봉이 나와주는 게 나스닥 종합지수로서는 가장 베스트인 모습이죠. 일단 어제 큰 하락 나와주었지만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다우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어제 약 1%가량의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노란색 선 21선 부근에 위치해 있고 다우존스도 지금 상승 추세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늘 상승하는 양봉으로 반등해 주어야 가장 베스트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나스닥 종합지수나 다우존스 지수나 이번 주 한 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지수가 반등해 주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하락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해가지고 다시 한번 반등해 주는 모습이 미국 증시로서는 가장 베스트인 모습입니다. 그러면 종목들 하나하나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티커스펠리 AV 에어로바이러먼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어로바이러먼트 어제 약 31%까지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에어로바이러먼트는 제가 저번 주 목요일날 실적 발표하기 이틀 전인 이때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렸었죠. 그 후에 실적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어제 약 31%까지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에어로바이러먼트 하락하는 큰 음봉 나오거나 핑크색 선 5일선 깨질 때 비중 축소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SOXL 보도록 하겠습니다. SOXL 어제 약 5%가량 큰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SOXL 차트 보기 전에 SOXX로 먼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OXX 차트를 보면 지금 상승 추세 상단 라인에서 정확히 음봉 뜨면서 힘이 빠지는 모습 어김없이 보여주고 있죠. 자, 다시 SOXL로 돌아와가지고 저의 SOXL 매매 방법은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계속적으로 모아가고 있고 상승 추세 상단에서 힘이 빠지는 모습 보여줄 때마다 저는 5%에서 10% 정도 리스크 관리상 비중 축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SOXL 제가 이때도 매수 타점 공유해 드렸었죠. 그 후로 약 지금 86%가량의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TQQQ 보도록 하겠습니다. TQQQ 어제 약 5%가량 큰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어제도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 안에서의 움직임일 뿐입니다. 만약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또 반등해주는 모습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하나의 매수 타점이 또 될 수 있겠죠. TQQ의 매매 방법은 이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에 왔을 때 계속적으로 모아 가시면서 SOXL과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 상단 라인에 왔을 때는 어김없이 힘이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으니 이럴 때 리스크 관리상 5%, 10% 정도 비중 축소를 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TQQ도 제가 매수 타점 공유해드리고 나서 지금까지 약 40%가량의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QQQ 차트로 분석해 둔 거는 어제 영상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TMF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TMF 약 5%가량의 큰 상승을 보여주었었습니다. 자, 우리가 TMF 121선 갈색선 부근에서 2월 22일 목요일날 양봉 나올 때 매수 타점 공유해드렸었고 그 후로 지금까지 완만한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매수 타점 공유해드린 이유는 단기, 중기, 장기 다 바닥권에서 상승으로 올라와 주고 있고 지금 TMF 보시면 지금 단기 지표가 약간 데드크로스가 나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또다시 약간의 조정은 받을 수 있겠죠. 모든 주식이 그렇습니다. 10일 연속, 20일 연속 상승하는 주식은 거의 없겠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결국에 상승 추세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TMF의 매매 방법은 지금 가격대에서 1차 매수 전저점이 있는 $40 부근에서 2차 매수를 진행하시면 큰 무리 없이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S&P 500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500도 어제 약 1%가량의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S&P 500 어제의 하락도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서의 하락일 뿐입니다. S&P 500도 매매 방법 너무 쉽죠.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계속 모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하락 추세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락 추세 당연히 대비해야 되고 리스크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상승 추세가 끝나기 전까지는 이 상승 추세를 다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때도 하락 추세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때도 하락 추세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큰 하락이 나올 때는 이제부터 하락이 시작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항상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매매 방법은 이러한 추세를 먹는다는 거죠. 이 추세가 끝나기 전까지는 저는 그 상승 추세를 다 먹는 매매를 하는 것 뿐입니다. 하락이 안 온다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다음으로 엔비디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NVDA입니다. 자, 엔비디아 어제 또 1%가량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장은 전반적으로 하락 보여주었지만 지금 엔비디아,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다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저의 엔비디아 대응 방법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이 노란색 선 21선 가격이 깨지기 전까지는 계속 보유해 나갈 생각이 있습니다. 자, 노란색 선 21선을 가격대로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평선들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을 말해줘도 어차피 일주일 뒤에 가격이 또 달라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보시던가 아니면 제 영상을 계속 보시면서 이 이평선들이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노란색 선 21선 가격대로 봤을 때 762달러입니다. 하지만 지금 762달러 말해 드려봤자 소용이 없는 게 3일 후에는 또다시 이 노란색 선 21선이 올라와 가지고 790달러 부근에 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아는 것보다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차트를 보시던가 아니면 제 유튜브를 계속 확인해 주시는 방식으로 이평선들의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엔비디아는 이러한 깃발 형태로 계속 에너지를 모아갔었고 제가 이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에서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렸었죠. 그 후로 지금까지 약 78%가량의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 추세 하단에서 모아가야 지금 이틀 연속 시장이 하락하고 있을 때도 이미 큰 수익을 벌어놨으니까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최근에도 엔비디아는 이 핑크색 선 5일선 부분에서 매수 타점 한 번 더 말씀드렸었죠. 그 후로 지금 또 4일 동안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AMD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MD 어제 거의 움직임 없이 0%대로 마감하였습니다. AMD는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고 지금 이제 상승 추세 상단 라인 부근에 와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AMD는 SOXL과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에서 계속 모아가는 매매를 진행하면 되는 거고 자,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리고 나서 지금까지 약 57%가량의 큰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AMD는 이 전고점 저항 라인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162달러 부근에서 매수 타점을 또 말씀드렸었죠. 그 후로도 25%가량의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커뮤니티에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항상 테슬라가 1등을 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다들 테슬라를 너무 좋아하시는데 테슬라만 바라보지 마시고 반드시 다른 종목도 투자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TSMC 보도록 하겠습니다. TSMC 어제 약 2%가량의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서의 움직임일 뿐이고 저는 TSMC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상승 추세를 타고 21년도 전고점을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SMC는 제가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 부분에서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렸죠. TSMC 없으신 분들은 지금도 하나의 매수 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SMCI입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어제도 약 2%가량 상승해 주었습니다. 엔비디아,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다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저의 대응 방법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이 노란색 선 21선 가격대로 보자면 855달러입니다. 이 노란색 선 21선 깨기 전까지는 저는 더 이상 비중 축소를 하지 않을 생각이 있습니다. 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우리가 N자형 상승 파동의 상승 초입 부분에서 매수 타점을 제가 공유해 드렸었죠. 그 후로 지금까지 약 250%가량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로 지금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 방어를 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MSFT입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횡보하고 있는 구간이고 그 횡보가 끝나고 상승 추세로 돌리려고 하려면 이 장기 지표가 골든 크로스가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골든 크로스가 나오기까지는 한 1, 2주 정도 남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이렇게 대형주 유망한 종목들은 이렇게 횡보할 때 모아 가셔야 되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제가 이때 횡보할 때 말씀드렸었고 한번 큰 상승을 먹었었죠.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횡보하고 있을 때 모아 가셔야 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테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어제 약 3%가량의 하락하는 모습 또 보여주었죠. 테슬라는 어제 또다시 악재가 나왔습니다. 독일 공장 화재로 인해서 베를린 기가팩토리 가동이 중단되면서 3월 5일에만 미완성 차량이 1000대가 생기면서 수백만 유로를 손실 보고 있다고 합니다. 테슬라 보시면 여전히 이러한 상승 추세는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가 테슬라로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을 뚫고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하락의 폭이 이 전저점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하락의 폭이 생기기 때문에 이번 주에 상승 추세 하단 라인을 깨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모습을 주봉으로 봤을 때도 이번 주에 이 빨간색 선 깨지 않고 다시 한번 올려놔야 테슬라로서는 가장 베스트인 모습입니다. 저는 테슬라 이 빨간색 선에서 1차 매수를 진행하였고 2차 매수는 이 파란색 선 가격대로 봤을 때 이 100달러 부분에서 2차 매수를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만약 테슬라가 지금 이 빨간색 선을 깨고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 빨간색 선과 파란색 선 가격대로 봤을 때 180달러에서 100달러 사이에서는 추가 매수를 진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애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은 어제 또 악재가 또 나왔었죠. 중국에서 아이폰 판매량이 24%가량 감소했다는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자, 차트를 보더라도 애플은 제가 이러한 3단계의 박스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만큼의 하락폭이 있으니 애플 매매는 주의하셔라 라고 언급해 드렸었죠. 자, 다음으로 퀄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QCOM입니다. 자, 퀄컴 어제 약 3%가량의 하락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상승 추세의 상단 라인 찍고 힘 빠지면서 하락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퀄컴 또한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서 매수 타점이었겠고 제가 이때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리고 나서 결국에 상승 추세 상단 찍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퀄컴이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결국에 21년도 정고점 부분까지는 올라와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인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텔도 어제 약 5%가량의 큰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상승 추세의 상단 라인을 지켜주고 있고 갈색선 121선도 지켜주고 있습니다. 인텔의 매매 방법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이 상승 추세의 상단 라인 부분에서 지지를 보여줬으니 1차적인 매수를 진행하였고 지금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 파란색 선 481선과 빨간색 선 241선이 있는 가격대로 봤을 때 35달러 부분에서 2차 매수를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알파벳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은 어제 약 0.5% 하락해 주면서 큰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았죠. 자, 알파벳이 상승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이 장기 지표가 골든 크로스가 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간은 아마 2, 3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알파벳의 가장 베스트인 모습은 이 빨간색 선 241선 부근에서 지지하고 반등해 주는 게 가장 베스트인 모습입니다. 자, 다음으로 월트 디즈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트 디즈니 어제 0.7%가량의 하락해 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큰 움직임은 보여주지 않았죠. 지금 단기 지표 보시면 지금 데드 크로스가 나가지고 단기적으로는 21선 노란색 선 가격으로 봤을 때 110달러 부분까지는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월트 디즈니는 제가 장기적으로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를 이 검정색 선 1001선 가격으로 봤을 때 125달러까지는 보고 가고 있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하락 추세 마감하고 지지후 반등할 때 N자형 파동의 상승 초입 부분인 이때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렸고 이 노란색 선 21선 부분에서 지지할 때도 이때 들어가셔도 된다라고 언급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팔란티어 테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PLTR입니다. 자, 팔란티어 테크 어제 0.9% 하락해 주면서
아직 노란색 선 21선은 지켜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팔란티어 테크의 저의 대응 방법은 이 노란색 선 21선이 만약 깨진다 라고 했을 때는 일부 비중 축소를 하고 갈 생각이 있습니다. 자, 팔란티어 테크는 저희가 이 실적 발표하기 한 2, 3일 전에 매수 타점을 제가 공유해 드렸었죠. 그 후로 실적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약 51%가량의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팔란티어 테크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게 생각하고 있고 21년도 전고점을 돌파해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에어비앤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비앤비 상승 추세 안에서 상승 추세 상단 라인까지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저는 이 노란색 선 21선을 깨기 전까지는 여전히 보유의 의견입니다. 자, 다음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제 약 1%가량 하락해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승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고, 이 상승 추세를 타고 21년도 전고점 돌파해줄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러한 완만한 상승 추세 상단 라인 부분에서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의 매수 타점을 공유해드린 거죠. 그 후로 지금 5일 동안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또다시 상승 추세 상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단기 지표도 데드크로스 나면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죠. 다시 상승 추세 하단 라인에 왔을 때 제가 또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마블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MRVL입니다. 자, 마블 테크놀로지도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가고 있고, 자, 이 상승 추세 하단 라인 부분에서 반등할 때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마블 테크놀로지 또한 이 상승 추세를 타고 21년도 전고점 부분까지는 충분히 올라와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블 테크놀로지도 제가 상승 추세 하단에 또 왔을 때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웨스턴 디지털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WTC입니다. 웨스턴 디지털 또한 여전히 상승 추세 안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이 상승 추세를 타고 21년도 전고점 부분까지는 올라와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블 테크놀로지, 웨스턴 디지털 다 보유의 의견입니다. 자, 다음으로 ACM 리서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ACMR입니다. 자, ACM 리서치 제가 실적 발표하기 이틀 전에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리고 나서 3일 만에 한 68%가량의 큰 상승을 보여주었었죠. ACM 리서치 어제 5일선 깨면서 큰 음봉 나와주었습니다. 저는 이럴 때 비중 축소를 하는 겁니다. 자, ACM 리서치 또다시 파란색 선 11선 깨게 된다라고 했을 때 저는 또 비중 축소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파란색 선 11선의 가격은 $27 부근입니다. 자, 다음으로 C3AI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AI입니다. 자, C3AI도 저희가 실적 발표하기 일주일 전에 매수 타점 공유 드렸었죠. 그 후에 실적 좋게 나오면서 바로 3일 만에 약 34%가량의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C3AI 이럴 때 큰 음봉 나올 때 이 핑크색 선 5일선 깨질 때 비중 축소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어제도 핑크색 선 5일선 깨면서 큰 하락 보여줬기 때문에 비중 축소하였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퍼브매틱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PUBM입니다. 퍼브매틱 여전히 큰 추세에 있어서 하락 추세 마감하고 지지유 반등해주고 있는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보유의 의견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리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LYFT입니다. 자, 리프트 보시면은 하락 추세 마감하고 지지유 반등할 때, 자, 이때 파란색 선 굵은 선 481선 뚫을 때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렸었죠. 그 후로 이틀 동안 약 33%가량의 큰 상승을 보여주었고, 1차적으로는 이렇게 큰 음봉 나왔을 때 비중 축소, 그 다음에 이 전고점 라인 부근 뚫리면은 또 비중 축소 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아직은 이 노란색 선 21선도 지켜주고 있고 전고점 가격대도 지켜주고 있으면서 지지유 반등에 성공하였습니다. 저의 대응 방법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이 노란색 선 21선 깨진다라고 했을 때 저는 또다시 비중 축소할 예정에 있습니다. 가격대로 봤을 때 약 15.6달러 부분입니다. 자, 다음으로 케어DX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어DX 제가 이 하락 추세 마감하고 지지유 반등할 때 이날 언급해 드렸었는데, 그날 바로 20%가량의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케어DX의 대응 방법은 이 핑크색 선 5일선 깨질 때 비중 축소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직 핑크색 선 5일선 깨지 않았고, 핑크색 선 5일선 가격대로 봤을 때 11.1달러 부분입니다. 자, 다음으로 캐럴리스트 파마슈티컬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CPRX입니다. 캐털리스트의 지금 가장 베스트인 모습은 이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게 가장 베스트인 모습입니다. 캐털리스트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 지표 데드크로스 나오면서 약간의 조정은 줄 수 있지만 장기 지표가 여전히 상승 추세로 유지하고 있고 실적도 좋게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보유의 의견입니다. 자, 다음으로 매그나이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MGNI입니다. 자, 매그나이트도 큰 그림으로 봤을 때 하락 추세 마감하고 지지유 반등해주고 있는 구간에 와 있고 지금 11선, 5일선을 타고 상승 추세로 잘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보유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단기 지표 데드크로스 났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은 나올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바슈 헬스 컴퍼니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BHC입니다. 자, 바슈 헬스 컴퍼니도 하락 추세에 마감하고 지지유 반등할 때 실적 발표 좋게 나오면서 제 매수 타점 이때 공유해 드렸었죠. 그 후로 지금 계속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고 여전히 보유 의견입니다. 자, 다음으로 리게티 컴퓨팅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RGTI입니다. 자, 리게티 컴퓨팅 어제 또다시 7%가량의 큰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리게티 컴퓨팅 이 하락 추세에 마감하고 지지유 반등할 때 상승 초입 부분에서 제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렸었죠. 그 후로 약 44%가량의 큰 상승을 보여주었고 저는 1차적으로 이 핑크색 선 5일선과 11선 깰 때 이때 비중 축소를 하였고 그 다음에는 이 노란색 선 21선 깨진다라고 했을 때 저는 물량 다 정리할 생각이 있습니다. 가격대로 보면 1.5달러 부근입니다. 자, 다음으로 아이온큐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IONQ입니다. 자, 아이온큐 어제 또 7%가량의 큰 하락 보여주었습니다. 아이온큐는 지금 이제 단기 지표가 다 바닥권에 내려왔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지금 단기적으로는 약간 반등해 줄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자, 아이온큐는 이 빨간색 선 241선에서 1차 매수, 그 다음에 파란색 선 481선 부분에서 2차 매수, 가격대를 보면은 8.5달러 부근에서 지지유 반등할 때 2차 매수 계획에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블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SQ입니다. 블록 보시면 지금 하락 추세에 마감하고 지지유 반등할 때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매수 타점 공유해 드렸었죠. 지금 단기적으로는 단기 지표가 하락 추세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은 줄 수 있지만 여전히 중기, 장기 다 상승 추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만큼의 상승 폭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보유의 의견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베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EBAY입니다. 이베이 어제 약 3%가량의 상승 보여주었습니다. 이베이 또한 하락 추세 마감 후 지지유 반등할 때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매수 타점 공유해 드린 거죠. 자, 이베이 우리의 1차 목표가 이 1001선 가격대로 봤을 때 51달러 부분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차 목표가까지 올라오는지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목표가에서 하락하는 음봉 만들게 된다면 저는 1차적으로 비중 축소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쿠팡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CPNG입니다. 쿠팡도 이베이와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에 마감 후 지지유 반등할 때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렸었죠. 어제 약 0.3%가량 하락하면서 별로 큰 움직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쿠팡의 실적도 좋게 나왔고 지금 상승 폭도 여전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보유의 의견입니다. 자, 다음으로 소파이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SOFI입니다. 소파이 테크놀로지 어제 전환사채 발행 계획이 발표되면서 큰 하락을 보여주었었죠. 전환사채 발행을 단기적으로는 악재로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호재로도 볼 수 있습니다. 소파이 테크놀로지 여전히 상승 추세는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소파이 테크놀로지 이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 깨고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소파이 테크놀로지는 매도하고 갈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 단기 지표 보시면 이제 바닥권에 다시 들어오게 되었고 이 구간에서 반등해 줘야 되는데 반등하지 않고 더 큰 하락으로 빠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소파이 테크놀로지 매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 파란색 선 481선이 뚫리게 된다라고 했을 때 하락폭이 많이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으로 줌 비디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GM입니다. 줌 비디오 또한 하락 추세 마감 후 지지유 반등할 때 제가 매수 타점 공유해 드렸었고 실적 나쁘지 않게 나오면서 지금은 단기적인 박스권 안에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 지표도 데드크로스 나면서 하락 추세 보여주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제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언급해 드렸었죠. 하지만 여전히 바닥권에 있으니 저는 보유의 의견입니다. 자, 다음으로 메러슨 디지털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러슨 디지털홀딩스의 추세는 이러한 상승 추세를 가지고 올라가고 있고 제가 상승 추세의 하단 라인에서
60일선 지지했을 때 매수 타점을 공유해 드린 겁니다. 그 후로 이 상승 추세의 상단 라인 부분에서 하락하는 음봉이 나올 때 비중 축소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노란색 선 21선 깨질 때 저는 또 한 번 비중 축소를 하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OPRA입니다. 자, 오페라는 하락 추세, 망한 후 지지후 반등할 때 실적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자, 이때 말씀드렸는데 그날 바로 23%까지 큰 상승을 보여주었었죠. 자, 오페라는 지금 단기 지표가 데드크로스 났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은 보여줄 수 있어도 지금 중기, 장기 다 상승 추세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보유 의견으로 가져갑니다. 자, 다음으로 블랙 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BL입니다. 어제 제가 매수 타점 공유해드렸던 종목이죠. 2월 14일날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한 차례 조정 후 반등할 때 매수 타점 공유해드린 겁니다. 블랙 라인은 1차적으로 목표가를 이 검정색 선 라인 가격으로 봤을 때 $80 부근을 정해두고 가져갈 생각이 있습니다. 여전히 보유 의견입니다. 어제 못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가격대도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F5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커 스펠링 FFIV입니다. 자, F5도 1월 30일 날 실적 발표를 하였죠. 그날 한 차례 큰 상승 보여주고 지금 지지후 반등해주고 있는 구간에 있습니다. 큰 추세로 보더라도 하락 추세 마감하고 지지후 반등해주고 있는 추세에 와 있고 장기 지표도 이제 막 골든 크로스가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데드 크로스가 나면서 약간의 조정은 줄 수 있겠죠. 이렇게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하나의 매수 타점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무 시장에 겁먹지 마시고 아직 큰 추세에 있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니 이 상승 추세가 끝나기 전까지는 상승 추세를 다 먹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하나와 감사하다는 댓글 하나는 영상을 꾸준히 올리는 데 있어서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다들 행복한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